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H 테일러 스트레이트 라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는데요. 그 전에 중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버팔로 트레이스 메쉬빌이 4개 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켄터키 주에 있는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 투어를 가면요, 그 가이드가 자기네는 메쉬빌 4개를 쓴다, 저기는 어떤 술 만드는 데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증류소 입장은 달라요. 우리는 메쉬빌 200가지를 테스트해봤고 다양한 메쉬빌을 사용해서 술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4가지의 메쉬빌은 홍보의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어 가이드한테 니네 메쉬빌 4가지보다 많잖아 라고 물으면 허허 나도 잘 몰라 하고 넘어가요. 좀 어이없죠. 어쨌든 그래서 버팔로 트레이스의 4가지 메쉬빌은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닌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제 테일러 라이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테일러라는 브랜드의 기본 라인은 스몰 배치를 중심으로 싱글 배럴과 이 라이 위스키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윗급으로 가면 배럴 프루프 버번과 라이가 있고 더 윗급에는 구할 수 없는 옛날 한정판들이 있고요. 어쨌든 테일러 스몰 배치라는 버번을 메인으로 봤을 때 싱글 배럴은 스몰 배치 중 하나의 배럴을 골라서 따로 출시한 거니까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는 테일러 스몰 배치의 메쉬빌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라이의 비율을 늘려서 라이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술이에요. 이 논란의 시작은 술의 뒷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스몰 배치의 뒷면이고요. 라이 위스키의 뒷면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DSP-KY로 시작하는 증류소 번호가 스몰 배치엔 하나만 적혀있죠. 이 구형 라이에는 2개가 적혀 있습니다. 증류소 번호가 2개 적혀 있다는 의미는 이 술이 한 곳에서만 온전히 생산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참고로 KY113은 버팔로 트레이스, KY12는 바튼, 1792 증류소입니다. 자, 술이 2곳에서 생산됐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페피변 잉클 같은 술도 기가 막힌 블렌딩으로 엄청난 맛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다만 이 술은 바틀드 인 본드죠. 한 증류소에서 증류한 원액만 사용이 가능한 술입니다. 그래서 블렌딩이란 옵션은 제외해야겠네요. 술 제조 공정을 러프하게 생산과 병입으로 나눈다면 병입하고 판매한 건 누가 봐도 버팔로 트레이스죠. 생산자는 버팔로 트레이스인지 바튼 증류소인지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이 테일러 라이 위스키의 맛이 버팔로 트레이스스러움을 갖추고 있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테일러 라이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만드는 다른 라이 위스키인 사제락 라이와는 또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MGP 95 라이 같은 민트, 허브 이런 향이 꽤 강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테일러 라이는 옥수수를 쓰지 않은 라이 위스키다, 사용했더라도 10% 정도 아주 적게 들어갔을 거다 라고 메쉬빌을 예상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버팔로 트레이스의 4가지 메쉬빌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제품이죠. 그런데 하필 바튼 증류소에서 옥수수 없이 호밀과 메가보리로만 이루어진 메쉬빌로 라이 위스키를 만들어요. 이런 우연이 또 있습니까? 아쉽게도 이 메쉬빌을 맛볼 수 있게 직접 출시하는 바틀은 없어서 테일러 라이와는 현실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죠. 하이웨스트 랑데뷰 라이, 최근 국내에서도 구매 가능한 술, 이거 2017년 이전 초기 버전엔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할 방법은 없네요. 어쨌든 맛에서도 테일러 라이와 바튼 라이의 유사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바튼과 버팔로 트레이스는 형제 관계예요. 둘 다 사제락 컴퍼니의 자회사죠. 90년대 초에 사제락 컴퍼니가 버팔로 트레이스의 전신인 조지 티 스택 증류소를 인수했고 2009년에 바튼 증류소도 인수합니다. 버팔로 트레이스와 바튼이 같은 사제락 컴퍼니에 소속된 후 3년 정도 지나서 2012년쯤 테일러 라이 위스키가 세상에 출시되거든요. 여러모로 우연히 겹치죠. 바틀드 인 본드 제품이기 때문에 4년 이상 숙성이 필수적인데요. 그럼 바튼 증류소 인수 전인 2008년 이전부터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이 라이 위스키를 만들어냈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네요. 테일러 라이 위스키는 다른 테일러 제품인 스몰 배치, 싱글 배럴, 배럴 프루프와는 다르게
숙성 창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 측의 입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우리 술이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바튼 증류소 번호가 들어갔는지는 미스터리죠. 마치 폰으로 비유하자면 아이폰 뒷면에 애플과 삼성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삼성하고 만든 거냐고 물어봐도 애플입니다 라고만 하고 삼성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도 안 하는 이상한 상황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성공한 대형 증류소의 특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신생 증류소들이 어필을 위해 본인들의 제조법을 어떻게든 공개하려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버팔로 트레이스가 본인들이 만들지 않는 술을 만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테일러 라이는 2021년쯤부터 뒷면에 바튼 증류소의 번호를 삭제한 버전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증류소 번호는 사라졌지만 맛은 크게 변한 게 없기에 레시피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제는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생산하는 게 맞을 것이다. 다만 초기엔 바튼에서 원액을 가져왔을 확률이 높고 그 레시피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은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게 많은 버번 매니아들의 추론이죠. 테일러 라이 배럴 프루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 출시된 테일러 라이 배럴 프루프 역시 뒷면에 바튼 증류소 번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읽으면 테일러 라이 위스키의 언컷, 언필터드 제품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같은 레시피를 공유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사실 테일러 라이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